제가 펀드 매니저 하는 10년 내내 구글은 저평가되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 관점으로 봤을 때 모두 저평가돼 있습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점에서 경쟁 우위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글로벌 기업들을 분석하는 이슈톡입니다. 오늘의 이슈톡 주제는 AI 에이전트 기업 중에 하나인 알파벳, 다른 이름으로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2025년 5월 구글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I.O. 행사가 있었는데요. 인풋, 아웃풋, 컨퍼런스입니다. 개발자 행사이고요. 거기서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한 AI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시장에 좀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저도 충격이었으니까 이게 정말 알파벳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새로운 어떤 기술들을 선보였었고요. 너무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 될 정도로 정리하기 상당히 좀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발표가 가지고 있는 시사점 중심으로 좀 정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AI 발전 단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저희가 알았던 보조적 수단을 갖다 넘어서서 자율적 의사결정까지 가능하는 AI 비서의 역할을 갖다가 전면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AI 비서 시대가 드디어 왔구나. 이번 알파벳 행사를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행사에서 알파벳은 검색, 이메일, 클라우드 등 모든 자사의 서비스에 AI를 깊숙이 침투시켰고요. 통합시킨 로드맵을 제시를 했습니다. AI의 모든 레이어,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에 걸쳐가지고 고도화된 전략을 공개했고요. 향후 수년간에 걸쳐가지고 알파벳의 매출 성장을 이끌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파벳이 발표했던 수많은 내용 중에 첫 번째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제미나이 2.5%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AI 에이전트의 가장 똑똑한 두뇌에 해당되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AI 에이전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인 것은 추론 기반의 상호작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LLM 대비해서 이 추론 능력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제미나이 2.5 같은 경우에는 프로와 플래시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프로에 좀 집중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이 AI 경쟁에서 추론 능력을 중심으로 재정의하려고 하는 시도의 결정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급 추론이 필요한 다양한 벤치마크에서 놓고 봤을 경우에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성능 평가를 했고 다양한 벤치마크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챗 GPT, 클로드, 그록, 딥시크 대비해서도 아주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미나이의 2.5% 같은 경우에는 딥싱크라고 하는 새로운 추론 방식이 핵심적으로 업데이트가 돼 있습니다. 딥싱크 뭘까요? 병렬적 사고와 고급 추론 능력이 강화된 새로운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멀티모달 학습을 통해서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등 다양한 데이터를 갖다가 통합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 문제 해결, 코드 작성, 창의적인 콘텐츠 생성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전보다는 확실히 향상된 성능을 이번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글로벌 IB들 분석에 의하면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4억 명의 MAU죠. 월간 활성자 수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고 서치 AI 오버뷰 같은 경우에는 15억 명 이상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숫자만 놓고 봤을 경우에는 향후에도 상업적으로 확장할 수 있겠구나. 돈을 많이 벌 수 있겠구나. 그리고 수익화가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제가 하이라이트 하고 싶은 부분은 프로젝트 마리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자 그러면 에이전트 AI의 손과 발에 해당됩니다. 앞서 제가 두뇌에 대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과 발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에이전트 AI 기술로 돌아가서 핵심적인 요소가 뭘까요? 두뇌는 똑똑하게 되면 사용자 대신에 그 똑똑한 두뇌를 통해서 뭔가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실행하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마리나에서 발전된 에이전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단순한 응답을 넘어서 웹 검색, 정보 수집, 예약 요청 등 다양한 일상적인 업무를 갖다 실제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단순한 챗봇이 아닌 거죠. 이제는 작업을 대행하는 디지털 비서, 진정한 AI 비서가 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리너 같은 경우에는 웹상에서 다양한 작업을
다양한 작업들을 자동화시키고요. 반복적인 작업들을 갖다가 합습해서 그걸 실제로 수행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렬로 했을 경우에는 최대 10개까지의 작업을 갖다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생산성 개선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제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던 10가지 업무를 실제로 에이전트 모드에서 수행할 수 있다고 하면 저의 생산성을 얼만큼 증가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 지메일, 드라이버 등의 이러한 기능 등이 통합이 되면서 AI의 실행력, 반복 학습, 그리고 딥서치 기능 등이 포함이 같이 됐습니다. 좀 예를 들어서 이게 프로젝트 마리너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중개 사이트가 있는데요. 진로라고 합니다. 그 진로 플랫폼에서 아파트 매물을 검색할 경우에는 저 같은 사용자의 선호도를 기반으로 해서 매물을 탐색하고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필터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집을 보러 가는 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집을 보는 투어 일정까지 조정을 해주게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동산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금융, 법률, 헬스케어 등 반복적인 디지털 업무를 프로젝트 마리너의 에이전트 모드가 대체하지 않을까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제가 하이라이트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프로젝트 아스트라입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에이전트 AI의 눈과 귀에 해당이 됩니다. 아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시각 및 청각 기반의 실시간 환경 인식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AI 에이전트를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즉 디지털 AI 비서한테 눈과 귀를 달아준 거죠. 스마트폰의 카메라나 마이크를 활용해서 사용자의 주변 상황을 인식하게 되고요. 이를 실시간 대화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번에 그 업데이트된 아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음성 출력 능력이 개선이 됐고요. 메모리도 이전보다는 향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디바이스 제어 능력까지 생겼으니 진짜 인간처럼 대화하고 행동하는 AI를 갖다가 현실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향후에 모바일 XR 환경에서 구현이 가능할 것 같고요. 웨어러블 기기와의 결합을 통해서 어떤 생태계를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구글 글라스가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아스트라 프로젝트와 결국에 웨어러블 기기와 결합이 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거대한 하드웨어 생태계와 연동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제가 하이라이트 해드리고 싶은 부분, 많은 유튜버들이 충격적이다라고 말씀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영상은 유튜브에 너무 많이 돌아다니시니까 그런 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에 좀 함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I가 창작을 하게 됩니다. BO3 그리고 이마젠4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BO랑 이마젠 같은 경우는 생성형 미디어 영역에서 압도적이고 충격적인 성능을 이번에 보여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왔던 BO3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까지 포함시켜서 동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고요. 이마젠4 같은 경우에는 고정밀 이미지 생성 능력을 또 보여줬습니다.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선 설명 안 되고 있는데요.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보드, 클립, 확장 장면까지 자동 생성하는 또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게 다 만들 수 있는 기능이 된 거죠. BO3 같은 경우에는 실제 환경에 대한 물리 기반 이해를 통해서 즉 중력, 빛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거죠. 실제로 영상의 사실감을 상당히 이전보다 높여졌고요. 이마젠4 같은 경우에는 이전보다 10배 정도 빠른 생성 속도를 구현을 했습니다. 이마젠 기반의 이미지 FX 같은 경우에는 인터페이스에서 콘텐츠까지 AI 주도의 크리에이티브 산업 자체를 갖다가 재편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이번에 보여줬다는 점에서 충격을 안겨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무엇을 시사하냐? 향후의 마케팅, 콘텐츠 제작, 게임, 광고, 산업 등의 정말 큰 변화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나중에 영상을 만든다고 하면 이 알파벳에 BO3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구현됐던 울트라 버전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렇지만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감히 도입해서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구글에서 어떻게 응용이 될 수 있을까요? 쇼핑과 헬스케어 쪽으로 한번 그걸 갖다 예를 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포뷰 같은 경우에는 쇼핑에서 트라이 온 기능을 통해서 가상 피팅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옷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입어보면 어떤 모습이 보여질지 피팅을 갖다 가상으로 시켜주고 있고요. 헬스케어에서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번에 그 구글이 개발한 새로운 챗봇 에미니입니다. 에미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의사와 유사한 문맥 기반의 대화가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 상담에 있어서 신뢰성과 효율성을 갖다 획기적으로 높였다고 합니다. 미국 헬스케어 지출의 약 18% 정도가 비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높은 비중이거든요. 몇백조 시장이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으로 환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헬스케어의 B2B 시장에서 병원들하고의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겠다는 전략을 앞으로 구체화시킬 거라고 저는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알파벳 2025 I/O 행사에서 보여줬던 기술 그리고 새로운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알파벳의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어떤 이런 것을 갖다가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점에서 경쟁 우위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용자의 규모, 두 번째로 봤을 경우에는 인프라, 세 번째는 버티컬 인테그레이션, 수직 통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 규모 면에서 봤을 때 현재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구글 계정 기반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10억 명 이상의 데이터랑 연결이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인프라입니다. 자체 TPU 아이온 우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 TPU 아이온 우드의 개선 속도에 따라서 연산 능력이 증가되는 모습을,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 아이온 우드는 기존 대비 10배 이상 향상된 연상력을 갖다가 자랑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수직 통합의 모습인데요. 제미나이의 플랫폼이 제미나이라는 것이 구글의 플랫폼에 다 적용이 되면서 실제로 다양하게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는 안드로이드 XR, 픽셀, 크롬, 하드웨어, 그리고 플랫폼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AI 모듈화 정도의 수준을 좀 보이고 있는 반면에 구글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통합형 AI로 진화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전략과는 구조적으로 다른 접근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적,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그러면 뭐를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구글의 새로운 모습, 그리고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의 경쟁 우위를 갖다 모두 반영했을 경우에 구글의 총 매출, 알파벳의 총 매출, 현금 흐름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렇게 지금 저희가 조금 더 긍정적인 가정들을 조금 펼쳐지게 되면 실제로 EPS 같은 경우에는 향후 3년 정도 놓고 봤을 경우에 두 자리 숫자 정도의 이익 성장이 가능해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현금 흐름을 놓고 봤을 경우에는 프리캐시 플로우가 한 3% 중반대 정도 되거든요. 순현금 그리고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을 더했을 경우에는 향후에 M&A 정말 공격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다 보면 AI 산업에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밸류에이션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밸류에이션을 갖다가 역사적 관점에서 모두 봤는데요. PE, PBR, 그 다음에 EV 세일즈, EV EBITDA, 역사적 관점으로 봤을 때 모두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PBR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PER, EV 세일즈, EV EBITDA 측면에서는 모두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10년 평균 대비 단기적으로 낮은 거는 단기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주사로서의 저평가라는 부분도 있고, 구글이 알파벳이 맨날 새로운 실험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저평가였습니다. 제가 펀드 매니저 하는 10년 내내 구글은 저평가되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싼 거는 크게 새로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지금 행사를 통해서 구글의 새로운 좀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면 향후에 AI 플랫폼으로 전환이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좀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경우에는 2025년부터 2026년이 AI 플랫폼의 전환이 본격화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재평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년 계속 저평가였지만 이제 좀 달라질까? 조금 기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은 제미나이 중심의 에이전트 AI 비서 생태계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B2B와 B2C를 동시에 공략하고 있고요. 플랫폼 잠금 효과, 락인 효과라고 하죠. 이걸 가속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성형 AI를 넘어서 에이전트 AI에서도 멀티모달, 실시간 반응, 사용성적인 측면에서 다른 경쟁사 대비 경쟁 우위를 갖다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구글의 서치 엔진의 수익성, 2024년 기반으로 봤을 때 전체 매출의 한 60% 정도가 서치 엔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AI 서비스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투자자로 봤을 때는 참으로 인상적이고 강한 강점, 높은 투자 매력들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안정적인 현금 흐름 위에서 실시되는 장기 전략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AI 인프라부터 플랫폼, 그리고 응용 계층까지 모두 선도할 수 있는 AI 종합 체계를 갖추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에이전트 AI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을 갖다 살펴봤습니다. 생성형 AI로부터 추론형 AI를 거쳐서 에이전트 AI, 피지컬 AI로 발전하고 있는 AI 혁명은 이제 그 존재를 갖다 더욱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전 속에서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도 같이 변화하고 있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연계성이 중시되는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AI를 얹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 플러스로 AI OS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알파벳, 구글은 제미나이를 전면에 내세워서 에이전트 중심의 플랫폼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AI 디바이스의 수요 확대, 그리고 사스의 자동화, 마지막으로 콘텐츠 산업 구조의 재편을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휴머노이드, 자율주행, 드론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피지컬 AI에 대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톡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